나는 날마다 조금씩 행성, 출발, 여행에 관한 것을 알게 됐다. 그런 것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주 조용히 다가오곤 했다. 그렇게 해서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바오밥 나무 소동을 알게 됐다. 그건 역시 양덕택이었다. 그날 어린 왕자는 마치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힌 듯 느닷없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사실이야? 정말 그래? 그래, 사실이야. 아, 그럼 잘 됐네.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바오밥 나무들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처럼 커다란 나무이며 설령 코끼리떼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그 코끼리떼가 바오밥 나무 한 그루조차 다 먹어치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어린 왕자는 코끼리떼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코끼리들을 차례차례 포개 놓아야겠네. 그러나 총명하게도 이렇게 지적했다. 바오밥 나무들도 자라기 전에는 조그맣잖아. 맞는 말이야. 하지만 넌 왜 너의 양이 바오밥 나무들을 먹어치우길 바라니? 어린 왕자가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대답했다. 마땅히 그래야지. 나는 혼자서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한참 동안 머리를 짜내야 했다. 사실 어린 왕자 행성에는 모든 행성들에 다 그러하듯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그 결과 좋은 풀에서는 좋은 씨앗들이 생겼고 나쁜 풀에서는 나쁜 씨앗들이 생겼다. 그러나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 은밀한 곳에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인가 그것들 중 하나가 문득 잠에서 깨어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기지개를 켜고 처음에는 태양을 향해 작고 매력적이며 순하디순한 어린 싹을 조심스럽게 내밀게 된다. 만일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알아차리는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행성에도 아주 끔찍한 씨앗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오밥 나무의 씨앗들이었다. 행성의 토양에 그 씨앗들이 들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조금이라도 늦게 손을 대면 아무리 애를 써도 없애버릴 수가 없게 된다. 금세 행성 전체를 뒤덮어버리기 때문이다. 만일 너무나 작은 행성에 바오밥 나무만 번성해진다면 행성은 바오밥 나무로 인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나중에 어린 왕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 뒤 정성 들여 별을 가꾸어 주어야 해. 아주 어릴 때에는 바오밥 나무와 장미가 무척 많이 닮아서 함부로 뽑아버릴 수가 없어. 하지만 정기적으로 살펴보아 둘이 구분되는 즉시 바오밥 나무들을 뽑아버려야 해. 그건 매우 지겨운 일이지만 힘든 일은 아니야.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내가 사는 곳의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한 장을 그리라고 재촉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언젠가 별나라 여행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나중으로 미루어도 괜찮은 일이 있지. 하지만 바오밥 나무에 대해 그랬다가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될 거야. 난 어떤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 작으니까 하면서 바오밥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일러주는 대로 그 행성을 그렸다. 나는 훈계조의 말투를 좋아하지 않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또한 소혹성에서 헤매게 될 사람이 겪게 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한다. 모두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오래전부터 나와 마찬가지로 내 친구들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던 위험들, 그러면서도 그것이 매우 위험한 줄 몰랐던 위험들을 알리기 위해 나는 이 그림에 매우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 교훈이 헛되지만 않는다면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왜 이 책에는 바오밥 나무 그림만큼 훌륭한 그림이 없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난 무척 애를 썼지만 마음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다만 내가 바오밥 나무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게 매우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아, 어린 왕자여. 나는 이렇게 해서 너의 짧고 우울한 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 오랫동안 내게 벗이라고는 다정한 석양밖에 없었지. 어린 왕자를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비로소 너의 이러한 말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석양이 좋아. 석양을 보러 가자. 하지만 기다려야 하잖아. 기다리다니 무엇을? 뭐긴 해가 지는 것을 기다려야지. 넌 처음에는 무척 놀란 기색이더니 곧 스스로를 비웃었지. 그리고 내게 말했어. 난 내가 집에 있는 줄 알았어. 사실 그래.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미국이 낮 12시일 때 프랑스에는 해가 져. 단숨에 프랑스로 갈 수만 있다면 석양을 볼 수 있겠지. 하지만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있단다. 네 작은 행성에서는 그저 의자를 몇 걸음 당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너는 원할 때마다 그렇게 석양을 보곤 했지. 어느 날은 해가 지는 것을 44번이나 봤어. 그리고 잠시 후 넌 덧붙였지. 아저씨도 몹시 슬퍼지면 석양을 사랑하게 될 거야. 44번씩이나 석양을 본 날, 넌 무척이나 슬펐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던 날, 역시 양의 덕분으로 어린 왕자에 대한 비밀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튀어나온 말인 듯 불쑥 나에게 물었습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지. 가시가 있는 꽃도? 물론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럼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 나도 그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 내 비행기 엔진에 너무 꼭 쥐어있는 나사 하나를 빼내는 일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비행기의 고장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했고 마실 물도 얼마 남지 않아서 최악의 상태를 맞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무척 불안했던 것입니다.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하면 쉽게 포기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나사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습니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꽃들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거지. 그래?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가 원망스럽다는 듯이 쏘아붙였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꽃들은 연약해. 순진한 꽃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무서운 존재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이 나사가 계속 안 빠지면 이번엔 망치로 두들겨서 튀어나오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그럼 아저씨 생각으로는 꽃들이 그만해도 아무래도 좋아. 난 되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야. 나에겐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단다. 그는 깜짝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손가락은 시커멓게 기름투성이가 되어 망치를 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과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온통 금빛인 그의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얼굴에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나는 알고 있어. 그는 꽃향기라곤 맡아본 적이 없어.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아무도 사랑을 해본 일도 없고 오로지 계산만 하면서 살아왔지. 그래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래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만들어내는지 알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양과 꽃들의 전쟁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붉은 얼굴의 뚱뚱한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못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나의 별에만 있는 한 송이 꽃을 내가 알고 있고 작은 양이 어느 날 아침 무심코 그걸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을 이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별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그는 속으로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는다면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벼랑간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연장을 손에서 놓고 말았습니다. 망치도 나사도 목마름도 죽음도 모두가 우습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떤 별, 어떤 떠돌이별 위에 나의 별인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는 것입니다.